정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영지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장 변동성 역시나 컸는데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제가 전거래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역시나 미국 쪽에서 하락하는 흐름 연출이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반된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주들이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 코스피 위주로 조금 하락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반대로 또 상승세를 보였었죠. 이렇게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밤사이에 또 관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갔죠. 상호관세 관련해서는 90일 유예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관세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덜어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예외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세에 대한 이슈가 미중 갈등으로 점차 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조금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경제 전반적인 이슈로 보자면은 이 현재 시점에서 중국산 관세에 대해서 지금 145% 관세율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세율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관세 부과로 인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역시나 소비자들의 지갑은 잘 열리지 않겠죠. 이에 따라서 기업 실적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한국에 개별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사례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 일기 당시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이 중국산 통신 장비라던가 IT 부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산 제품으로 대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점차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한국 대미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피해를 받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쪽으로도 수출을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국가죠. 특히 중간재 부품 쪽에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 쪽에서 관세율이 계속 높아지게 되고 관세 부과에 따라서 중국의 수출도 감소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또한 중국 쪽에 수출을 하는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사례로 들자면 제조업 전반적으로 좀 타격을 입었던 적이 있는데요. 2019년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16% 감소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는 섹터라던가 반대로 피해받는 섹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선별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크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말씀드렸던 이제 제조업 전반에 있어서 그중에서 자동차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 과거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자동차라던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보수적이게 아직까지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비중 확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반기에 경제 데이터 확인한 이후에 이제 하반기부터 비중 확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다음 주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다음 주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밤 사이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들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2.4% 상승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다행히도 하회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오히려 또 하락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근원 CPI 또한 예상치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가지수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려감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3월 달의 경우 CPI는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에 더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도매 물가와 관련해서 파악할 수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또 소비자 물가지수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고 이번에 3월 달에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우 예상치가 전달 대비 0.2%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우에도 관세 부과 이후의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4월 달까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관건인 게 이제 5월 달에 발표가 되는 4월의 물가지수다라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이슈가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일정이 있습니다. 4월 17일에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관세 부과 이후에 금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4월 달에 조기 인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4월에는 동결을 하고 그 이후에 인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4월 달에 인하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것들도 불안정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됐을 때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가계부채가 아무래도 부담이 크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갑이 열지 않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대출금리도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가계부채 또한 조금 부담을 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4월 달에 금리가 인하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인하 수혜 섹터를 주시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빅테크 관련해서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게임이라던가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아무래도 성장주다 보니까 금리 인하 국면에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상 콘텐츠주의 경우에는 엔데믹 국면에서 많이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죠. 그런 와중에 오늘 뭐 K 콘텐츠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슈까지 나오면서 모멘텀까지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런 만큼 금리 일정에 따라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빅테크, 게임, 영상 콘텐츠 관련된 섹터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후반에는 금통위가 열리게 될 텐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방향성은 어차피 인하 쪽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주 등 금리 인하 수혜주 쪽으로 집중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바라보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갤럭시와 머니터리입니다. 아무래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STO 법제화 관련해서 핑거를 제시를 해드렸고 오늘은 또 갤럭시와 머니터리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뭐 사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플랫폼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STO 법제화와 관련해서 여야 상관없이 정책 측면에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항공기 엔진과 관련해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항공기 엔진을 자산으로 해서 신탁회사에서 맡기고 그 자산에 발생하는 수익을 이제 나눠가는 구조로 되는 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STO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금융위 쪽에서도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으로 인해서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이게 현재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간편 결제라던가 선불카드 플랫폼과 관련해서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국내 최초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만든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모바일 상품권 쪽으로도 점유율이 크게 늘어났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편의점 선불카드 관련해서 점유율이 90%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쪽에서도 점유율이 9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유율이 큰 기업이라면 독점적으로 수익 구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이렇게 결제 시장이 더 커짐으로써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가 절감으로 통해서 흑자 전환 기대가 커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소폭 감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개선된 흐름을 보였는데요. 매출 원가가 감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70억 정도 절감이 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3%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 또한 흑자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경우 오늘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좀 매물이 길게 쌓여있는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인데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만큼 이 구간을 소화해내준다면 그 다음에 있는 매물대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간이라고 한다면 9,600원 구간인데요. 이 구간대를 목표가로 잡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보시는 것처럼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변동성이 큰 기업입니다. 그만큼 또 하단으로도 변동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손절가는 조금 더 넓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저점이 형성이 된 구간대를 보니까 공통된 가격대에서 저점을 형성을 했더라고요. 6,700원 구간대인데 보시다시피 작년부터 이 구간대까지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반등 구간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강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6,700원 구간대를 손절가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 대한 것들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STO 정책 관련해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만약에 전략적인 부분들을 참고를 하실 때 STO 관련된 뉴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STO 플랫폼 구축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STO 법제화에 추진이 된다면 이 사업에도 날개가 더 달릴 것으로 보이네요. 목표가 9,600원 선, 손절가 6,700원 선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중가는 8,320원에 만들어놨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나눌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